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정상 임무를 수행 중인 달 궤도선 다누리의 수명이 애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늘어난 2025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누리가 예상보다 연료를 적게 쓰면서 연료가 많이 남았고 탑재 체들도 상태가 좋아 임무 연장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규탄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위단체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며 육상 탱크 장기 저장 등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변 석유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고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동부에 확산하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대기가 혼탁해졌고 미 동부 도시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라졌던 마스크가 재등장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 만에 다시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 당국은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고 항공기 운항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생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이 오염수 처리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계획대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4월 1030m 길이의 해저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해수 주입까지 마쳤습니다.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인 수조 일부 공사까지 완료하면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초순에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만큼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に海洋放出を開始すると見込むということをお示し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この安全対策、そして風評対策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콘크리트의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콘크리트와 오염수가 섞이면 열이 발생해 오염수 내 트리튬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서 오히려 트리튬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후쿠시마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는 점 등 기술적,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지적 등 일본 내부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의 있는 설명을 거듭 약속해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쳐가는 가운데 국내 반대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종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회원이 정수기를 끌고 일본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물통에는 방사선을 의미하는 기호와 함께 후쿠시마 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의 핵심 설비라고 주장하는 알프스를 믿을 수 없다며 육상 탱크 장기 저장 등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일 것이고 많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곧 느리고 조용한 핵 테러와 다르지 않다.
일본 대사관 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집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가한 조계종 스님들도 국민 4분의 3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방류가 아니라 해양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들도 핵물질 정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는 삼중수소가 아이들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 김도 못 먹이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 방사능 수산물을 먹으라는 거냐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마친 단체들은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한 전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캐나다 대규모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동부로 확산하면서 전례 없는 대기질 악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뉴델리 수준으로 대기 상태가 혼탁해졌고 야외 활동이 금지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희뿌연 연기가 매서운 기세로 퍼져나갑니다. 소방 헬기가 공중에서 맞불을 놓으며 방화선을 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캐나다 산불은 전례 없는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의 10배 이상 면적이 불에 타면서 벌써 남한 전체 면적의 40%인 400만 헥타르가량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And across the country as of today, there are 414 wildfires burning, 239 of which are determined to be out of control.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까지 퍼졌습니다. 뉴욕의 공기질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 동부 도시 곳곳에서는 코로나 이후 사라졌던 마스크가 재등장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금지되면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We just recommended that they all wear masks, and we bought extra masks because being an asthmatic myself, I was a little bit concerned.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하루 종일 하늘이 혼탁합니다. 평소 50을 잘 넘지 않던 대기질 지수가 180을 넘겼고 자정까지 이 대기질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산불 연기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 is yet another alarming example of the ways in which the climate crisis is disturbing our lives and our communities. Why he made tackling climate change one of his top priorities and has done historic investments. 당국은 미 동부 지역 대기가 정체된 상태여서 산불 연기가 당분간 머물 것으로 보고 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죠. 미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당국은 경계 수준을 올리고 항공기 운항에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화산가스로 인한 인체와 가축,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하와이 섬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 만에 다시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현지 시각 7일 새벽 4시 44분쯤 화상 정상부 분화구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소는 용암이 분화구 바닥에서 15m 높이로 계속 솟구치는 상황을 웹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항공기상 코드는 황색에서 적색으로 최고 등급까지 높였습니다. 관측소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인구 집중 지역인 호놀룰루에서 350km가량 떨어져 있어 영향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독성물질이 포함된 화산가스와 분진으로 인체와 가축, 농작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가장 최근 분화는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61일간이었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초부터 대규모 분화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정상 부분 지표면 모양이 크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And the overlook vent itself within the crater has grown from about 12 acres to more than 100 acres as a result of the explosions. 분화와 함께 지진도 잇따라 발생해 700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댐이 폭발하면서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댐에서 끌어온 물로 원자로를 냉각하던 유럽 최대의 자포리자 원전은 냉각수 고갈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폭발하면서 하류에 있는 주도 헤르손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트럭 위로 대피한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자 다른 트럭 위로 몸을 피합니다. 적십자 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보트를 이용해 홍수 피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русские, наверное, подбили дамбу, не подумавши, как говорится. Они нечеловечные люди. Им,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ет прощения, понимаете? Никак, абсолютно. 구조된 사람들이 포승이 들리자 재빨리 대피하는 모습에서 이곳이 전쟁 지역이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댐이 파괴된 직후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댐 폭발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러시아 테러 문제를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반면 이를 우크라이나 측의 고의적인 사보타주, 즉 비밀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은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댐 파괴로 유럽 최대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호수물의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수가 카호우카 댐의 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다음 주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방문해 냉각수 공급 계획을 비롯한 원전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붕괴가 인명피해 외에도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원전의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 범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쥐뢰 요실 등으로 후유증이 수십 년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은 댐 붕괴 이튿날에도 주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Живу в этом доме, и всегд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что у меня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йон, самый живопис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 이렇게 5천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최대 4만여 명이 홍수지대에 있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입니다.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at least 150 tons of machine oil have leaked into the river, with a risk of an additional 300 tons seeping out.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강변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호우카 댐 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На зараз в Запорізькій у нас АЕС стабільна, у нас деякі реактори знаходяться в ремонті, де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в холодному простої і деякі один реактор в гарячій зупинці.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는 세계 식량난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 74%가 물 부족을 겪으면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당초 올해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던 계획과 달리 수명이 2년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달 궤도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예상보다 연료 소모가 적게 들어서 임무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4달 반 만의 비행 끝에 달 상공 100km에 정착했고 지금은 하루 12번씩 달을 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 캠으로 달 착륙 후보지를 촬영해 보내오는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의 당초 임무 수명은 1년으로 올해 말이면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까지 수명 연장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연료도 충분하고 그 하드웨어 상태가 지금 다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년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다누리는 태양을 향했다가 라그랑주 점을 돌아 달로 향하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 궤적을 따라 비행했습니다. 지구를 떠날 때 싣고 간 연료는 하이드라진 259kg. 9차례 방향을 틀면서 연료를 쓸 예정이었지만 4차례 궤적 수정 만에 목표 궤적을 달성해 연료를 20kg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할 때도 3차례 연료를 썼는데 예상보다 10kg 적게 들었습니다. 결국 임무 궤도에 진입했을 때 남은 연료는 예상치인 57kg보다 29kg 더 많은 86kg이었습니다. 다누리가 1년에 연료를 26에서 30kg 정도 쓰는 걸 감안하면 202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매일 쓰는 연료가 있고 다양한 그 영향 때문에 궤도가 자꾸 틀어져요. 2달에 한 번 정도씩 연료를 싸서 궤도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 수명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년쯤 연료가 바닥나면 다누리는 서서히 고도를 낮춰 달 표면에 충돌할 수도 있고 연료 없이도 머무를 수 있는 동결 궤도로 보내져 추가로 수명 연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군이 경항공모함 대신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개발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방산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화력을 실시하면서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에서 4만 톤급 이상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에 국산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4만 톤급으로 몸집을 키운 중형급 항공모함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던 경항공모함과는 달리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이착륙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출기를 적용한 항모 플랫폼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최소한의 기준이 그거를 이번에 시뮬레이터에서 제안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함재기 운영 대수에 따라 크기는 더 커질 수 있고 KF-21과 같은 국산 전투기도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함께 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폴란드 수출을 위해 제작된 국산 전투기 FA-50이 출고식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인데 폴란드 측은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경공격기 FA-50입니다. 날개에는 폴란드 국기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졌고 기체 명칭에 GF라는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전력 공백의 틈을 메운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앞두고 열린 출고식에서 폴란드 측은 유럽에서 공군력이 가장 강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A współpraca z Republiką Korei daje nam możliwość wyposażenia polskich sił zbrojnych w najnowocześniejszy sprzęt, w sprzęt, który gwarantuje bezpieczeństwo. FA-50은 다음 달까지 비행 시험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12대가 먼저 납품됩니다.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한 FA50 1호기 출고는 지난해 9월 계약을 체결한 지 8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폴란드 측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성능 계량기체 36대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납품됩니다. 앞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며 우리 방위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에 인도되는 FA50은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됐고 레이더와 무장 장착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이제 납품될 FA50이 폴란드 공군의 무기체계 현대화와 영공방위 수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폴란드 측은 유럽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은 폴란드를 통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하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는 1.5%로 소폭 내렸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내년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잇따라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2.1%로 0.4%포인트, OECD는 2.7%로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가 큰 타격이라는 겁니다. OECD는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그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중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올해 당장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자급화하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걸 자급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우 올해보다 성장률이 대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경우 공급망이 미국 동맹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By the end of 2024, 30% of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will have per capita income still lower than what they had prior to the pandemic in 2019. 수출 다변화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흑인 음악이었던 힙합은 어느 순간 우리 음악계에도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힙합의 장르 중 하나였던 비트박스는 이제는 다양한 음악에 접목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오프라인 무대는 물론 SNS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비트박서 나티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